현재 제 아버지께선 지병으로 인해 시골에서 요양을 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워낙 개를 좋아하셔서 한시도 개를 키우지 않으셨던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막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내려가 있던 때의 일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던 때라 곳곳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사실 저는 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개한테 물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 대신 사료도 챙겨주고 개들 뒤치다꺼리도 하곤 했지만 그다지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키웠던 녀석은 세퍼트였는데 암컷이고 덩치도 컸으며 이름은 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순하고 영리하기까지 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이 개를 싫어하는 저도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신 곳은 동네 가장 안쪽에 땅을 사서 그곳에 지은 집인데 올라오는 길 옆쪽은 아주 경치가 좋았습니다. 대문 바로 앞 개울 옆에는 무덤도 있었고요. 그렇게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고서 둥이한테 가려고 나갔습니다. 한참을 둥이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가 개울 건너편 길을 따라서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명절 때면 벌초를 하러 온 사람들이 간혹 지나다니기도 했고 젊은 여자인 것도 있어서 별로 신경이 쓰이질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투피스를 입었는데 위쪽은 붉은색이었고 아래쪽은 검은색의 옷을 입은 뭔가 화사해 보이는 밝은 이미지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느꼈던 것은 제가 요란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이쪽을 보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집의 마당과 건너편 길이 가장 가까워지는 곳으로 오더니 잠깐 멈춰서서는 제 쪽을 보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얼떨결에 저도 인사를 했는데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누군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마저 하던 일을 다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아버지께서 TV 프로그램을 보고 계셨는데 옆에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너편의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고. 그러자 아버지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설명은 동네에 소위 유재라고 불리는 분의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대학생 때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무덤을 만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아들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일단 그때는 아버지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멀쩡했던 둥이가 아주 이상해진 겁니다. 둥이는 사람을 보면 아주 좋아하고 너무나 순해서 그렇게 지은 이름인데 이젠 막 으르렁거리면서 저에게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나와서 보셨지만 역시나 둥이는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자세로 짖기 시작하더군요. 시간은 지나서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까이 가면 물어뜯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도저히 손을 쓸 방도가 없던 터라 저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에 올가미를 메고 제압을 한 다음 마취제를 투여한 뒤 한참 난리를 치다가 조금 지나니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살펴보던 그 수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광견병 증상은 전혀 없는데 왜 이러냐고 말이죠. 아버지와 저는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수의사는 일단 주사를 놓고 갈 테니 다시 이러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의사는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미친 개 마냥 사방을 보며 계속 지저댔고 지칠 때쯤은 무덤 쪽을 보고 끙끙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그렇게 3일 동안을 지켜봤는데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둥이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으르렁거리는 둥이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나갔고 눌린 돼지머리를 몇 점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안 먹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 밑에서 앞전을 봤던 그 여자가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무덤 쪽에 다가와서 저희 쪽 마당을 쓱 보고는 저를 보고 목례를 하는데 눈은 그대로 저를 응시하며 마치 키득키득 그렇게 비웃는 것처럼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싸한 느낌이 목덜미를 스쳐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옆에 있던 그 둥이 녀석은 갑자기 입을 실룩실룩거리더니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여자가 다시 길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부르려고 해도 입도 꼼짝하지 못하겠고 따라가 보려고 해도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둥이는 멀쩡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여자의 얼굴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사람의 얼굴과 이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외웁니다. 시내에서 마주친 행인들도 몇십 명씩 다시 마주쳐도 기억을 다 할 만큼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정말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본 얼굴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둥이는 낫게 되었고 얼마 후 추석이 됐고 친척들이 전부 와서 정말 분주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기운 때문인지 아버지께 술 한잔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을회관에서 들었다는 그 뒷이야기는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당시 뒷좌석에 한 여자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과 같이 병원에 실려갔던 그 여자는 얼굴이 아스팔트에 완전히 갈려서 정말 처참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회복된 후 신원 파악을 하려고 했지만 실어증 증세와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여서 정신과에 보내줬고 그곳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부모님이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붕대 감은 얼굴밖에 못 봤던 그 여자. 얼굴이 모조리 망가져서 숨구멍과 입만 겨우 붙어있던 그 여자. 전 아버지에게
그 여자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명절 때가 되면 시골집에 내려가 그 여자의 얼굴을 생각해보곤 합니다. 왜 그곳에 나타났는진 모르겠지만 흐릿한 하얀 얼굴 바탕에 검은 머릿결만의 그녀가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